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10일입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 결정과 함께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날짜는 5월 9일로 확정돼 정치권은 장미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경남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재욱 교수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남의 정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자, 먼저 촛불 민심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지난해 10월 이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촛불 민심이 전국을 들끓게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남에서도 이런 촛불 민심이 타올랐는데요. 자, 향후 경남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촛불 민심이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먼저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먼저 촛불 집회를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요. 이번에 이 촛불 집회는 우리 시민들이 비폭력 집회 문화, 그다음에 질서 있는 집회 문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지만은 네네. 평화로운 집회였고 또 질서 있는 집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정치권에서 민심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아직 촛불 민심 그리고 또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양쪽으로 지금 여전히 갈라진 모습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탄핵이 끝난 국면에서는 이런 국민 여론 또 경남 도민들도 여론의 봉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지요? 네. 어차피 5월 9일에 이제 대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 자신이 지지하는 것은 투표로 통해서 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 이후에 이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집권 여당이었지만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의총에서 탄핵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승복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걸맞는 정치 행보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금은 여권 야권이 구분이 안 돼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 이런 탄핵 이후에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예. 정치권이 분열하기보다는 먼저 민심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 이런 주문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5월 9일로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대개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자료를 보면은 46년 만에 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고 지금 얘기 7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2달 동안이지만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놓여 있을런지요? 일단은 지금 여론이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비 후보자들의 지지도라든지 또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네네. 그다음에 선거가 이제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짧은 기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여권과 야권의 구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지금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반문 개헌 세력들이 어떻게 새 집합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이 보수 지지층 외에도 중도 지지 세력을 어떻게 자기 세력으로 끌어안느냐. 이러한 게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전국에 변수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런 대통령 선거가 지금 기준을 볼 때는 약 5당 체제, 예, 5개의 집단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자, 크게 보면 또 보수와 진보 진영입니다.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양쪽 진영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도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수 지역이라고 많이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범보수 진영에서 큰 그 득표를 가져온 곳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의 정치권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각 변동은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큰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해서 정치권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지난 2016년 총선에서부터 지각 변동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야권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크게 선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그 총선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경남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보수 진영 쪽보다는 진보 진영, 야권의 약진이 그때 당시에 두드러진 결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범보수 진영에서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은 아마 이번에는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그 경남권의 얘기로 좀 더 압축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번 그 대선에 아주 이런 그 폭풍의 핵으로 눈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의사를 이제 밝혔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는데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그 당원권 정지가 지난 12일에 풀어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면서 대선 후보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밝히면서 더더구나 이런 그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의 중요 주자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자, 어떤 그 상황 예측되는지요?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의 가장 큰 변수는 황교안 총리의 출마 여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표현을 했고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홍준표 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선을 치러봐야 알겠지만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언론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뭐 우리 경남도지사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국회의원을 4선을 지내셨고 그다음 당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임밸류 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적인 그 인지도를 갖춘 그런 정치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대선에 나와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보면 보수 진영이라 할 수 있는 바른정당에서도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 홍 지사께서 예전에 지금 이제 중도 사퇴한 반기문 지지층,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지지층을 어떻게 규합하고 자기 세력으로 끌어안느냐, 만드느냐가 홍 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속 지켜봐야 될 만한 내용인데요. 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그 한국당의 대권 주자로 확정이 될 경우, 그 경우에는 또 경남 지역에서는 그 도지사 보궐선거가 또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만약에 함께 치러지게 된다면은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과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각 그 정당에서 후보자로 선출이 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을 치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은 과연 경선을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경선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각 후보자들마다 생각하는 경선 방법이 또 다르고 룰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우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또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 아마 어떻게 본다면 중앙당에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전략공천 공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 도지사 보궐선거가 시행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런닝메이트 효과를 대통령 선거에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더욱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보가 봐가지고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은 각 그 양쪽 보수 또 진보 양쪽 진영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통령 투표와 도 투표가 연계될 가능성이 도지사 투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이 야권 진영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올라간 것보다 반사의 이익을 통해서 올라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좀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정당들의 그 후보로 놓는 도지사 후보로 놓은 분들이 유리한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유권자들 도민들이 대통령 선출과 도지사 선출은 또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곳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정치권의 이 지각 변동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보수 지역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그리고 또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경남도민들의 여론 향배, 앞으로 경남이 맡게 될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런 경남의 앞으로 치러질 대선 또 있을지도 모를 그 보궐선거를 두고 도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전문적인 이야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